네. 안녕하세요. 슬랭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스터디 12번째 시간이고 루프 클로저 디텍션 개요에 대해서 오정주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원래 발표 예정이었던 김선호님이 사정이 좀 생기셔서 오늘은 오정주님 발표만 하고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저 오늘 프로저 디텍션의 개요를 발표하게 된 오정주입니다. 네. 먼저 그 루프 클로저 디텍션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피처 추출하고 이제 백엔드에 이제 들어갈 인풋 값을 이제 궤적이나 뭐 맵의 초기값 이런 거를 이제 백엔드로 옮기면 백엔드가 데이터들을 받아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배웠었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단점이 이제 인저 프레임들 간의 이제 데이터들이 인저 프레임들 간의 관계만 고려하다 보니 이제 생성된 에러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에러라도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부정확한 결과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있듯이 이제 이렇게 동그란 길을 이제 계속 주행한다고 하면 이제 조그만 에러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다른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자리에 왔을 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루프 클로저는 이제 같은 장소에 왔을 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줌으로써 같은 장소로 인식을 하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이제 뭐 약간의 오류 추정을 통해서 보정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책에서는 뭐 좋은 모델이 나쁜 데이터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좋은 모델에 나쁜 데이터를 넣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롱텀 컨스테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루프 클로저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상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인 X1과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X100 사이에 이제 포즈 변환의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멀리 떨어진 노드 간에 이제 관계를 수집하냐는 이제 카메라가 같은 장소를 지날 때 이제 비슷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수집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예전에 왔던 장소면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동일한 장소를 통과하는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동일한 장소를 통과한다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디텍트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 어떻게 디텍트할까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발표를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클로저는 사실 그 슬램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클로저 디텍션을 잘할수록 이제 백엔드 포즈 그래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더 좋은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된 궤적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롱텀으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루프 클로저 디텍션 알고리즘 유닛이 있으면 이제 전체 슬램의 정확성이랑 경고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보통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만 있는 걸 오도메트리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루프 클로저가 추가가 되고 돼서 이제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때 이제 비주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매핑이 더해지면 비주얼 슬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 루프 클로저의 가장 간단한 이제 방법은 이제 모든 이제 모든 이미지상에 대해서 이제 피처 그 이미지에서는 피처를 가지고 이제 비사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모든 두 이미지가 이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N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제 예전에 지나왔던 트랙 중에 이제 랜덤으로 몇몇 개를 샘플해서 이제 두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탐지하는 방법을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이제 지나온 궤적이 커질수록 랜덤으로 샘플할 경우에 이제 같은 이제 루프가 될 경우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탐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피어런스 기반의 루프 클로저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두 이미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루프 클로저 디텍션 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어피어런스 기반이라고 하고, 오토메트리 기반은 그 위치 기반으로 이제 현재 카메라가 이전 위치 근처로 갔을 때 루프 관계가 있는지를 감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책에서는 이게 자기 모순적인 방법이라고. 왜냐면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쓴 이유가 위치에서 오차가 생겨서 이제 예전 위치로 돌아가지 못해 이제 오차 때문에 예전 위치가 아니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걸 보정하기 위해 쓰는 방법인데, 사실 오토메트리 기반에 보면 이제 예전 위치로 가면 루프백 관계가 있다고 설정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피어런스 기반에서 이미지 유사성을 사용해서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미지의 유사성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심플한 건 이제 어차피 이미지는 이제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매트릭스 사이의 차이를 해서 이제 놈을 씌워서 일종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리를 그냥 스코어로 사용해서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유사성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텐데요. 네, 책에서는 이게 그닥 효율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명에 따라서 카메라 노출이나 이제 이미지 픽셀 값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단순한 거리 계산으로는 이제 유사성을 잘 판단할 수 없다 이러고, 또 작은 카메라 화각이 약간 바뀌었을 때도 이제 화면 안에서 이제 물체의 화소들이 바뀌어서 이제 단순한 이제 차이를 통한 이제 유사성 검출은 그닥 효과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거고 이제 유사성을 검색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이 나쁜가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의 알고리즘은 이제 두 이미지가 같은 장소에 찍혔으면 이것이 루프다를 말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이 루프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이블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실제 루프가 있을 때와 이제 실제 루프가 없을 때, 그리고 계산상 알고리즘상 루프가 있다고 나왔을 때랑 루프가 없다고 나왔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생기는데요. 이제 그거를 실제랑 계산상 루프백이 있으면 트루 포지티브, 실제랑 계산상 루프가 없으면 트루 네거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루프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제 false negative가 되고, 루프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 이제 false positive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보듯이 이제 왼쪽의 그림은 비슷한 통로인데 사실 같은 위치는 아닌데 이제 이미지상에서 통로의 이미지는 대충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루프가 아닌데 맞다고 결정하는 이제 false positive가 되고요. 오른쪽 경우는 이제 같은 장소이지만 아까에서 말했듯이 이제 조명이나 이제 뭐 광량에 차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많이 이제 이미지로 볼 땐 굉장히 다르게 보여서 이제 실제 알고리즘에서 루프가 없다고 디텍트를 하게 됐으나 실제로는 이제 같은 장소인 거를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알고리즘은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가 높고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가 낮은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고요. 여기서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이제 약간 측정치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프리시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트루 포지티브와 false positive에 더한 값으로 나누게 되면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프리시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확도라고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로 풀어보면 이건 위키에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How many selected items are relevant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저희가 true 이제 맞다고 한 것 중에 진짜 몇 프로가 진짜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프리시전이 됩니다. 이제 여기 루프 클로저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제 추출된 모든 루프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진짜 루프일까를 이제 프리시전이 말하게 되고요. 리콜은 트루 포지티브를 트루 포지티브와 false negative로 나눈 게 이제 리콜이 되고, 이거는 how many relevant items are selected, 즉 전체 아이템 중 이제 관계된 아이템 중에 우리 알고리즘이 몇 프로를 선택했을까? 루프에 적용해 보면 이제 전체 실제 루프 중에서 우리 루프 클로저 아이템이 이제 찾은 게 과연 몇 프로일까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회수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프리시전과 리콜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대부분 알고리즘은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이 상보적인 관계가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알고리즘이 이제 많은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엄격성을 약간 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준 파라미터의 스레시홀드 같은 걸 높여서 알고리즘을 약간 엄격하게 동작하게 하면 이제 컨피던스가 높은 애들만 루프를 탐지하게 되면서 이제 루프를 적게 탐지하게 되겠죠. 근데 그 대신 저희가 그 알고리즘이 루프가 맞다고 한 건 이제 높은 확률로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정확도는 높아지게 되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찾는 애들은 더 적어지게 됨으로써 회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는 이제 스레시홀드 같은 걸 낮추면 이제 많은 루프를 탐지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회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전체 실제 루프 중에 이제 맞든 아니든 최대한 많이 이제 탐지를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확도는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는 걸 그려서 이제 보통 알고리즘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각각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이제 플로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축에는 리콜, Y축에는 프리시전을 플로팅하게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
값에 따른 이제 포인트들이 찍히게 되고 이거를 커브로 만드시게 되는데요. 보통 좋은 알고리즘은 오른쪽 위로에 이제 그래프가 붙어 있는 높은 회수율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희 슬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확도와 리콜에서 정확도에 더 많은 이제 방점을 찍게 되고요. 높은 정확도를 이제 필요로 하고 리콜은 높으면 좋지만 적절한 이제 리콜보다는 정확도에 더 중요도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 감지된 루프는 최적화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왔던 길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왔던 길이라고 디텍트를 해서 컨스트랜트를 걸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맵이 어그러지는 약간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리콜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정확도, 이제 우리가 맞다고 한 거는 진짜 맞는 그런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수율이 낮으면 루프를 저희가 미스를 하는 거 게 생기게 되는데, 뭐 사실 몇 개 미스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개 루프백이 이제 컨스트를 걸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에러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를 중요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개요라서 다음에 진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네네. 오늘 개요만 하게 됐네요.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여기 프리시전 리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메저 중에 하나죠. 루프 클로저 디텍션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인식 문제에서 레코그니션 문제에서 이게 잘 인식이 됐냐 안 됐냐를 머신러닝에서 그런 평가를 할 때 이제 프리시전 리콜을 많이 사용하고 이 커브 오른쪽에 보여주신 그 커브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이용해서 이게 그 우상단에 가깝게 될수록 이게 정확하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커브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스칼라 값으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area under curve라고 AUC measure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저 커브 밑에 면적을 이제 계산해서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TFKR의 엄태용 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셨던 유튜브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문제라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거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실 게 이제 백업 비주얼 워드라는 부분이 영상에서 그냥 컬러 영상에서 피처를 뽑아서 피처들의 그 백업 비주얼 워드라는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영상의 보캐블러리라고도 하는데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보캐블러리의 그 히스토그램으로 영상을 대표하는 벡터를 만들고 그 대표 벡터들 간의 비교로 이제 영상이 비슷한 거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랜덤 펀이라는 그 방법도 있어서 피처랑 많이 비슷한데 이거는 랜덤 리스를 조금 더 많이 적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라이다 센서에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지오메트리컬한 정보만 들어오니까 이 라이다 센서에서도 동일한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니까 딥러닝이 이제 인식 문제에서는 아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 뭐 이미지넷 같은 그런 개와 고양이
뭐 인식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동일하게 이제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할 때도 그런 딥러닝 방법을 써서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죠. 문제라서 클래시피케이션, 뭐 레코그니션 문제라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만 그렇죠.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 그런 이제 데이터셋도 원래는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슬램에 최적화된 리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인가 CVPR에 나와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 구글에서 아마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명이 센 조명인가 아닌가 뭐 어쨌든 조명이 좀 달라도 같은 장소임에도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계절이 바뀌어도 동일한 장소인데 막 눈이 여름에는 눈이 없었는데 겨울에 똑같은 장소인데 눈이 엄청 내려서 막 다른 장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비 올 때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강건하게 동작하게 만들려면 좀 아직도 이제 연구할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다른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전 슬라이드에 네. 네,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레시전이랑 리콜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서 트루 포지티브 그리고 fals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두 개가 지금 분모가 다른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뭐라 해야지? 비교 기준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늘어나고 이런 비례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동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사각형의 면적을 최대화하는 그래프가 좋은 포지션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약간 대각선 빗금 이제 우하향하는 이렇게 그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근데 그건 알고리즘마다 따라 달라서 이제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프레싱과 리콜이 둘 다 높은 게 좋은 거라서 이제 최대한 많은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프가 일반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그래프이긴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GPS INS 쪽에서는 이제 GPS 정밀도를 디자인을 할 때 비슷한 개념으로 뭐, 패스 디텍션, 뭐, 뭐,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걸 하나의 디자인 파라미터로 두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각형으로 한다면, 이게 뭐 가로가 길쭉한 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세로가 길쭉한 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면적이 최대화되는 애를 찾는다는 거는, 두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였죠? 프레시즌이었나요? 네. 더 중요시하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마다 비행기에서는 어떤 기준 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돼야 된다. 뭐 그런 기준들이 있을 때
중요시되는 파라미터를 몇 이하 값으로 스레스홀드를 맞춘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데 슬램도 그러한 디자인 파라미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음, 저도 실제 슬램을 실제 프로덕트에 접목해본 그 적은 어떤 없어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지는 잘 음, 모르겠고요. 일단 그 슬램에서는 정확도를 더 중요시한다고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까만 선처럼 이제 그러니까 리콜이 높을 때 까만 라인이 이제 더 정확도가 빨리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이 답이 궤적 전체의 면적을 보는 건가요? 이 아니요 궤적, 이제 네. 그 궤적 이제 에어리어 언더 그 그래프를 보는 방법 그건 근데 되게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이제 그런 쓰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슬랩에서는 이제 스프리션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프리션이 더 높은 애를 더 좋은 알고리즘을 치겠다. 뭐 이런 약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알고리즘이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니까 뭐 절대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그래프를 딱히 그려서 평가를 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딱히 저는 맞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뭐였지? 앞에 좀 넘겨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유사성?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카메라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뭐 어디 붙어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찍었는데, 같은 장소면은 이거의 이미지 유사성을 기반해서 위치를 비슷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오도메트리 방식은 뭐 로컬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지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위치여도 카메라가 뭐 방향이 좀 다르거나 네. 뭐 그러면은 좀 다르게 각 같은 게 찍힐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위치여도 좀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네. 그래서 그 보정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네.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 뭐 네. 질문 주신 게 좀 뭐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한데 같은 장소 그러니까 포지션 일지라도 디렉션이 다르면은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오는 게 맞죠? 이 카메라의 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상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영상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뭐 사용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아예 360도 카메라를 쓰던가 360도를 다 관찰할 수 있는 옴니 네. 디렉셔널 카메라를 쓰던가 아니면은 라이다 센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라이다 센서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런 두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오버랩되는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루프 콜로전을 판단할 수도 있고 일단은 영상 하나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해요. 화각 때문에. 그게 이제 네. 네, 그걸 카메라를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으면은 이제 루프 콜로저 디텍션이 동작을 하는데 아예 이제 막 90도, 180도와 같이 이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으면은 이거는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을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혹시 그 두 이미지를 비교를 했는데 그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유의미하다. 그러면은 그 차이를 고려해서 루프 클로저에도 반영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영상 두 개의 이제 유사성을 원래는 여기는 이미지 차로 했는데 이미지 차라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설명해줄 어떤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대표되는 벡터. 네. 대표되는 벡터 사이에 그 거리를 측정하는 매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근데 거기서 그 차이, 그 레지듀얼을 어떻게 반영하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스레숄드로 끊어서 이 스레숄드보다 크면은 이제 유사한 판단을 한다. 그 스레숄드가 이제 뒤에서 프리시전 리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매저일 텐데 그 스레숄드 자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 유저 디파인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영상의 어피어런스만으로만 이제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후보군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그 영상에서 얻은 피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맵 간의 지오메트리를 계산해서 추가적인 보정을 그러니까 정확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가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뭐 그래프 노드를 추가해서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뭐 여러 스텝의 뭐 네. 그런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프리시즌이랑 리콜 계산하는 부분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이 부분일 텐데 저는 아까 오늘 정준님이랑 서현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알고리즘믹하게 구현을 할 때는 실제로 프리시전이랑 리콜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피처들을 찾거나 그러니까 유사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피처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이 매칭 정도를 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동일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만약에 단순하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스레시홀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더 엄격하게 주면 굉장히 정확하게 딱 맞는 애들만 찾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리콜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거보다 낮은 어떤 매칭 스코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맞는 애들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리콜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이제 리콜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스레시홀드를 확 낮춰가지고 많은 애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정확하지 않은 스코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트루 파스티브가 아니죠. 펄스 파스티브로 들어오는 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프리시전과 리콜은 실제로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반비례일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그렇진 않고 두 개 다를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은 완전 이제 그 뭐랄까 그라운드 트루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만 그렇고 어쨌든 이거를 알고리즘 측면에서 예측한 결과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두 개 다를 뭐 올릴 수 저는 근데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상보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알고리즘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네. 있을 텐데 네. 그 스레시홀드를 조정함에 따라서 그 커브 상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그러면은 네. 이게 알고리즘이 찾은 것이 모두 다 정답이면은 그게 그 말 그대로 우상단에 걸쳐지는 그 커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제 진짜 우상단에 쫙 그렇죠. 붙어서 기억자처럼 된 어느 스레숄드 뭐든 가치간에 상관없이 네. 스레숄드에 무관하게 그냥 다 잘 찾아준다 그러면 그거 완벽한 알고리즘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의 그렇죠. 약간 이너런트한 그런 프리시전 리콜 커브 상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스레이숄드를 올림에 따라서 이제 뭐 올리면은 이제 뭐 정확도가 높아지고 회수율이 감소하고 내리면은 뭐 회수율이 높아지고 정확도가 감소하는 그런 음. 그런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을 트레이드오프가 것 같아요. 네.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